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놓칠 수 없고 모든 걸 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이제는 전처럼 할 수 없다는 것을. 63세 박순자 씨와 67세 김철수 씨. 두 사람은 비슷한 나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못하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일까? 하지만 두 사람의 하루는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멋지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비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순자 씨 이야기. 30년을 교사로 일했습니다. 3년 전 퇴직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사는 아파트. 오늘도 순자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처럼 남편 옷장을 열었다가 멍하니 섰습니다. 아, 맞다. 이제 없구나. 아침 식사는 간단히. 먹다 남긴 밥을 보며 한숨이 나옵니다. 혼자 먹으니까 맛도 없고. 오전 10시. 동네 문화센터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순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럭저럭. 우리 다음 주에 설악산 가는데 같이 갈래? 아니,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사실 무릎은 괜찮습니다. 그냥 가기 싫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아파트 계단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5층까지 올라가는 게 버겁습니다. 예전엔 뛰어서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후 2시. 딸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갈게요. 아이들 데리고. 그래, 조심히 와라. 순자 씨는 바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오는데 집이 깨끗해야 합니다. 먼지를 닦다가 허리가 아파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10분 쉬고 다시 청소. 저녁에는 손주들 먹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밤 10시. 순자 씨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쑤십니다. 예전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거울을 봤습니다. 백발이 보입니다. 주름이 보입니다. 나이는 속일 수 없구나. 순자 씨는 생각합니다. 교사로 일할 때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지금은요? 딸이 올 때만 잠깐 분주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허전합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는 걸까? 순자 씨는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집 청소, 빨래, 요리, 문화센터, 성당. 하지만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철수 씨 이야기. 철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점심때까지. 아내가 부엌에서 말합니다. 여보, 설거지 좀 해줘요. 알았어. 하지만 철수 씨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드라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30분 후. 아내가 다시 말합니다. 설거지는요? 아, 지금 할게. 철수 씨는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이런 거 안 해도 됐는데. 점심 식사 후.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 장 볼 거예요. 같이 갈래요? 나는 피곤해. 집에 있을게. 매일 피곤하네요.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철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 철수 씨는 휴대폰을 봅니다. 친구들 단톡방. 다들 주말 잘 보내? 나는 손주 봐주느라 바쁘다. 나는 골프 치러 갔어. 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골프는 무릎이 아파서 못 칩니다. 손주는 주말에만 봅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저녁 7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장 본 거 좀 들고 와요. 응. 철수 씨는 일어나 짐을 날랐습니다. 두 번 오가니 숨이 찹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저녁 식사 후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갈까요? 뭐하러? 그냥 여행이요. 날씨도 좋다던데. 귀찮아. 집에 있는 게 편해.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래요? 나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피곤해서 그래. 매일 소파에 누워 있으면서 무슨 피곤해요? 철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철수 씨는 소파에 누워 생각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바빴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가 밤 10시에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금은요? 할 일이 없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는 거지? 철수 씨는 과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처럼 바쁘게 살고 싶습니다. 골프를 치고 사람들을 만나고 프로젝트를 하고.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고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소파에 누워 TV만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생각해보기. 순자 씨와 철수 씨. 두 사람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과 마음은 변합니다. 체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순자 씨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결국 지치고 좌절합니다. 철수 씨는 과거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회사 다닐 때처럼 바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폴 발테스와 마가렛 발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적인 노화는 선택하고 최적화하고 보상하는 과정이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 선택입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순자 씨는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청소, 요리, 문화센터, 성당. 하지만 이 중에서 순자 씨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부담이 됩니다. 선택하면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적화입니다. 선택한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전 방식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철수 씨는 예전처럼 골프를 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파서 18홀을 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9홀만 치면 어떨까요? 아니면 골프 대신 수영은 어떨까요?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은 80세에도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3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선택입니다. 연주하는 곡의 수를 줄여 선택한 곡을 더 많이 연습했습니다. 둘째, 최적화입니다. 빠른 악장 전에 느린 악장을 연주해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셋째, 보상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SOC 전략입니다. 순자 씨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을 나눠서 매일 조금씩 하면 됩니다. 철수 씨는 골프를 못 칩니다. 그렇다면 가벼운 산책 모임이나 동네 도서관의 독서 클럽은 어떨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하비거스트는 말했습니다.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다. 과거의 역할을 잃었다고 해서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순자 씨는 교사였습니다. 그 역할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입니다. 친구입니다. 봉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철수 씨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 역할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동네 산책 모임의 일원일 수도 있습니다. 역할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순자 씨와 철수 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순자 씨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붙잡으려다 지쳤습니다. 철수 씨는 과거를 놓지 못했습니다. 예전 방식을 고집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최적화하지 못했습니다. 보상하지 못했습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버립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에 더 이상 집중하지 않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것,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 그들은 채웁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역할로. 이것이 SOC 전략입니다. 선택, 최적화, 보상, 선택하고 집중하고 채우는 것.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멋지게 나이 드는 비밀입니다. 실천해보기.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버리기부터 시작하세요. 종이를 꺼내세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적어보세요. 운동, 취미, 모임.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가?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이것을 꼭 내가 해야 하는가? 솔직하게 답하세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표시하세요. 남들 눈치 보느라 하는 것도 표시하세요. 그리고 버리세요, 과감하게.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집중하기입니다. 버린 것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하세요.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예전처럼 테니스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영은 어떨까요? 요가는 어떨까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한 번 제대로 만나는 건 어떨까요? 자주가 아니라 깊이, 많이가 아니라 의미 있게. 마지막으로 채우기입니다. 포기한 것, 잃어버린 것.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일을 그만두었다면 봉사활동은 어떨까요? 온라인 강의는 어떨까요? 체력이 떨어졌다면 한 번에 다 하지 마세요. 조금씩 나눠서 하세요. 사람의 도움도 받으세요. 가족에게 부탁하고 함께 하세요.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똑똑한 선택입니다.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의미 있게 하느냐입니다. 버리고 집중하고 채우는 것.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잘 살기 위한 전략입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마무리하며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슬픈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예전 방식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면 됩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채우면 됩니다. 버리고 집중하고 채우세요. 그것이 멋지게 나이 드는 길입니다.